자, 그럼 이제 포상금제로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 공인인사법에도 포상금제가 있고 부동산거래신고법에도 포상금제가 있어요. 두 법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첫 순환할 때는 이 포상금제를 부동산거래신고법 포상금제를 다루지 않아요. 원래 다루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 기본서가 지금 이 과정에서 모두 끝내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 갑니다. 어렵지만은 보고 간다. 그래서 공인인사법상 포상금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포상금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꼭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보고는 갑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는 이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요. 포상금 신고 고발 대상, 절차 이런 부분이 흩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여기서 포상금은요. 일단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거래신고제 이거 위반자에 대한 신고가 했을 때 포상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위반했을 때 포상금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게 앞에서 포상금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404쪽에 있어요. 이게 있고 볼 필요 없어요. 근데 그냥 쭉 이걸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47쪽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이겁니다. 신고 고발 대상이 누구냐 이건데 말씀드렸듯이 그 신고와 고발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신고는 뭔지 알고요. 고발과 고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소는 누가 하는 거다?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고소라고 한다고 그랬죠. 고발은 누가 하는 거다? 제3자가 하는 거다.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거다. 이게 바로 고발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하면 뭐라고요? 고소. 제3자가 하면 고발. 우리가 법을 공부하니까 고소가 뭐고 고발이 문제는 용어를 정확히 쓰자고요. 일단 자, 그럼 누구를 이른바 꾼질러야지 포상금을 주느냐 이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한꺼번에 보고 갑니다. 그럼 크게 큰 줄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와 토지 거래가 위반자 이렇게 이제 큰 줄기가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한 자 이자입니다. 404쪽 잠깐 갔다 와야 되겠네요.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404쪽 왔습니까? 그러면 404쪽에 먼저 첫 번째가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그랬죠. 가격의 동그라미. 그리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 거짓 신고의 밑줄. 그러면 허위 신고했잖아요. 뭐에 대한 허위 신고라고요? 가격이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하면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예요. 신고를 허위 신고해버리면 5%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이거. 이자 신고랑 포상하면 돼요. 그러면 매수인을 거짓 신고했다. 매수인을 허위 신고했어요. 매도인을 허위 신고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포상금 안 줘요. 뭐에 대한 거짓 신고다? 가격이에요.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 물론 이제 주로 거짓 신고하는 게 가격이겠죠. 가격.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예요.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기억나세요? 가장계약 신고자, 가장해지 신고자.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거라고 그랬죠. 이 아파트 32평형 시세가 10억인데 13억으로 끌어올려야 되겠어요. 그래갖고 13억에 거래 신고 해버린다고 그랬죠, 이거. 이거.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그러면 이때는 가장계약 신고인데 가장계약 신고한 자도 포상금을 줍니다. 이자는 과태료가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3천만 원 이하였죠. 시세를 건드렸으니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거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그거 아닙니까? 이 신고한 계약이 해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해제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해제 신고죠. 가장 해제 신고. 그러니까 이제 13억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는데 요거 10억 신고된 거를 해제가 안 됐는데 해제 신고 해버리는 거예요. 삭제를 시키기 위해서. 이게. 그럼 이것도 과태료가 얼마? 3천만 원 이하예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들어왔죠. 그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있잖아요. 이것도 금액이에요. 금액에 대하여 허위 신고했다. 그럼 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위반은 전부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요 네 가지는 거짓 신고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허위 신고한 자들. 그러니까 이건데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아니에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추가된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렇게 감을 잡습니다. 자, 다시 447조로 돌아갑니다, 이제. 자, 그럼 447쪽에 이제 나머지 토지거래 허가 위반자가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있죠.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으로 그밖에 부정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 자, 그럼 이거 허가 위반자네요? 맞죠? 토지거래 허가를 위반한 자. 1번은 그 얘기예요. 허가 위반자라고 메모하면 돼요. 허가 위반자.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은 그거 아닙니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이거 이용의무 위반자죠? 그러니까 이용의무 위반자. 그렇게 메모하면 돼요.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년, 4년, 5년 그 이용의무 위반이 있었죠. 이걸 위반했다. 그러면 이제 포상금을 줍니다. 이들을 신고고발하면.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신고고발 대상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저는 별도로 이거는 두음자 안 따고요. 우리 공인인사법 신고고발 대상은 교포 양범으로 두음자 따서 암기할 거거든요. 그건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법상 포상금 신고고발 대상은 암기 안 합니다. 일단 이해만 하세요.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자, 허가 위반자, 이용의무 위반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자에서 주의할 점이 거짓 신고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거짓 신고다? 가격. 그 다음에 가장계약, 가장해지 신고자. 시세를 건드릴 우려가 있으니까 포상금 주는 거고 주택임대차 금액에 대한 거짓 신고자. 그러면 거짓 신고할 것을 요구했거나 조장했거나 방조한 자예요. 이건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처음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버렸어요. 안 한 자도 포상금 주지? 안 해요. 이해되세요?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거.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했거나 거짓 신고할 것을 요구했거나 조장했거나 방조한 자. 이건 전부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500만 원의 과태료인데 이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부 다 포상금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허가 위반자, 이용의무 위반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신고 고발 대상 암기를 좀 이거 이해를 좀 하고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 나머지 이제 절차적인 문제 있잖아요. 넘어갑니다. 448쪽으로 넘어와요. 그럼 이들에 대하여 발각되기 전까지 신고 고발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뭐 수사기관에 하든 허가관청에 하든 신고관청에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발각되기 전까지 신고 고발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요, 그 이제 지급 절차, 지급 조건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을 잠깐 보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세 가닥으로 크게 나눴어요. 거짓 신고 등을 한 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신고 등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고, 그다음에 허가 위반자가 있고 이용의무 위반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적발되기 전까지 신고 고발을 당연히 들어가줘야 됩니다. 적발된 다음에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안 주죠. 이렇게 되는데 이때 지급 조건이요. 거짓 신고 등을 한 자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과태료 부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5% 이하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과태료 부과돼야지만 일단 지급을 해요. 대신 이제 거짓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다 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허가 위반자는 이거 제재가 어떻게 되냐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었죠. 그러니까 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이 됩니다. 이건 우리와 똑같죠. 아무 기억이 안 나죠. 근데 들어본 적은 있죠. 공소제기 기소유예란 말. 공소제기가 뭐예요? 기소. 이게 우리 무등록업자 신고하면 공인인사법에서는 포상금 줬잖아요. 그러니까 무파라치라고 우리가 기억하자고 그랬는데 무등록 중개업장을 우리 공인인사법에서는요. 무등록 중개업자 등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이 나갔죠. 그럼 공소제기가 그거예요. 수사를 쫙 해봤더니 이자가 무등록업자 맞아요. 큰 소리 빵빵 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누군지 아느냐. 삼촌이라는 얘기도 기억 안 나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공소지기는 그거예요. 검사가 수사를 쫙 해봤더니 이자가 무등록업자가 맞는데 아주 죄질이 아주 안 좋아요. 큰소리 빵빵 칩니다. 반성이유도 없지. 형사처벌하자 하고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행위. 이걸 뭐라 한다? 공소지기. 이걸 다른 말로 기소라고 그래. 기소.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라고 하고요. 기소유예는 그거죠. 그럼 기소유예는 검사가 수사를 해봤어요. 이자가 무등록 중개업자 맞다고 했습니다. 근데 생계형이에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무등록으로 나선 거야. 반성 기미가 뚜렷하고 전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자기 손으로 봐줘버리는 거라고 그랬죠. 죄가 되긴 되는데 그 정상을 참작해서 검사가 봐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소유예다. 그래서 검사의 처분은 뭐 공소제기 기소유예도 있고요. 불기소 처분,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무혐의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다 안 줘요.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처분이 있을 때 우리 포상금이 나갔죠. 그러면 허가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30%에 대한 벌금이니까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가 나가야지만 포상금이 나갑니다. 그 다음 이제 이용의무 위반자는 이자는 이익명령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익명령이 떨어졌잖아요. 3개월 내 기간을 정하여 이익명령을 때리면 이제 포상금이 지급돼요. 그러니까 지급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다음에 허가 위반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제기했거나 기소유예 처분이 있어야 되고, 이용의무 위반자는 그 허가관청으로부터 이익명령이 떨어져야 된다. 그럼 이제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데 얼마를 지급하느냐 이 문제예요. 자,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 448쪽에 지금 그 박스 안에 있죠. 여기는 지금 허가 위반자에 대한 사항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게 흩어져 있어가지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지금 앞쪽에 있는 거예요. 앞쪽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이제 404쪽에 있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부르는 게 훨씬 좋아요. 이거는 흩어져 있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거 포상금을 얼마 지급하느냐 먼저 이제 말씀드리는데, 거기 449쪽에는 포상금 한 건당 50만 원 한다 이래놨죠. 이게 왜 그랬냐? 허가 위반자하고 이용의무 위반자는 그럼 건당 얼마란 얘기야? 50만 원. 이거 우리랑 똑같죠? 이건 우리랑 똑같아. 우리도 건당 50만 원에서 다. 근데요, 이게 거짓 신고 등을 한 자 있죠? 아니,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든가, 가장 계약 신고했다든가, 가장 해제 신고했다. 이게 3천만 원 이하였잖아요. 3천만 원 이하였고,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금액 신고 위반. 이것은 100만 원 이하가 들었죠.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과태료 부과액의 20%가 나갑니다. 과태료 부과액의 20%예요. 그럼 만약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가장 계약 신고한 자, 가장 해지 신고한 자를 신고받았어요. 부상금 얼마다? 600. 최고로 받으면 600이 나가는 거죠. 맞습니까? 600만 원 받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거짓 신고한 자는 5% 이하의 과태료였죠? 그럼 과태료가 만약에 1000만 원이 부과됐어. 그러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200만 원. 과태료가 만약에 6천만 원 부과됐다. 과태료가 거짓 신고하는 바람에. 그럼 6천만 원 부과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1200이죠. 근데 한도액이 얼마? 1000만 원이에요. 최고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원래 있잖아요. 이게 포상금제가 행정법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세금 포탈자 있죠. 세금 포탈자 신고 고발하면은 포상금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세금 포탈자는 포상금이 포탈 금액의 20%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세금 포탈자 주변에 혹시 있으면은 신고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짭짤합니다, 이거. 20%죠. 세금 포탈은 한두 푼이 아니지, 보통. 몇 억씩 되니까. 거기에 20% 나간다니까요. 포상금이. 그렇듯이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 등을 한 자, 이들을 신고를 하면 이건 과태료 부과액의 20%가 나갑니다. 최고 한도액은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이래 두시고요. 요거는 참고하시고 그냥. 그럼 허가 위반자하고 이용의무 위반자는 건당 얼마? 50만 원이에요. 정리돼요? 바로 이 자리에서 기억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럼 나머지 이제 지급 절차에 대한 내용인데, 자, 그럼 이제 포상금의 지급 절차는 일단 위반행위 신고서를 내야 돼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신고 고발 대상자를 신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허가한 측에 제출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포상금 이거 위반행위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서식이. 그래서 이걸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디다 내느냐? 허가관청에 내든 수사기관에 내든 상관없습니다.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내도 돼요. 그럼 이제 냅니다. 그럼 이제 검사가 공소 제기했거나 기소 유예를 했다. 수사를 종료했다. 모두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해 줘야 돼요. 다음 이제 대상자에게도 다 통보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태료가 부과됐거나 다 이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포상금 이거 그 신고자에게 모두 통보를 해줘요. 통보를 해주고요. 그러면 신고자는 이제 통보 받았잖아요. 포상금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통보를 받으면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냅니다. 포상금 달라는 신청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출합니다. 그럼 이제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허가관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포상금을 몇 달 내주게 돼 있다? 2개월. 이걸 첫 번째 기억해야 돼요. 거기 그 동그라미 5번에 있죠. 우리랑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한 달 내주게 돼 있거든요. 얘네는 2개월이에요. 얘는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포상금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란색으로 써 있는 이유가 요게 결정적으로 우리랑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이 두 가지가. 그래서 2개월 내에는 주게 돼 있다. 밑줄 그어놓고요. 그 다음에 자, 이때 포상금을 이제 요거 지급하는데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 있죠.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 내용은 449쪽에 지급 금액 및 재원 그래갖고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찾았어요? 동그라미 2번. 거기 밑줄 그어놓고요.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우리는요,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국고 보조 규정이 없고요. 시군구 재원으로 그냥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그 점 믿으시고. 그 다음 이제 신고 고발 사람이 여러 사람이었다. 2명 이상이었다. 이거는 우리랑 똑같은데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들어왔어요.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요? 먼저 한 자에게 줘야 되죠. 최초로 신고 고발한 적입니다. 이건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 똑같고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했다. 그럼 이때는 균분하게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이때 약정이 있다면 약정된 대로 지급을 해줘요. 이건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표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표현을 참고해 주시는 나중에 있는 이런 표현의 차이는 그 말씀드릴 거예요.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허가관청은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그랬죠. 밑줄. 2명 이상이 각각 밑줄 긋고요. 그러면 신고 고발한 경우 최초로만 나와 있죠. 최초로 밑줄 쫙.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럼 이거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그랬죠, 지금. 이게 하나의 사건의 2건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허가관청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밑줄 쫙. 동그라미 1번. 그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들어왔다. 그럼 이거 균분 지급이죠. 그래서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균등하게 배분. 밑줄 그어놓으면 되겠죠. 다만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지급해주고요. 그럼 표현의 차이 봐두세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했다. 공동 나오면 균분.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이 나오면 최초. 표현상의 차이 참고해두세요. 지금 심화 과정을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에서부터 심화까지 나가고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보는데 오늘 디테일한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이 정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교재 448쪽에 거기 두 번째 박스 있죠. 찾았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자, 먼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 고발했다. 그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사실을 신고 고발했다. 포상금 안 줍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니은 해당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 고발했다. 아니
위반 행위를 하거나 관여한 자가 신고받아. 야는 싸대기 맞을 일이지 포상금을 줄 일이 아니죠, 이거. 예, 그래서 얘는 당연히 안 주고. 그다음 특이한 게 그거예요. 익명 가명 있죠. 익명 가명 몇 줄. 익명 가명으로 신고받았다. 그러면 이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랬냐면 당연한 얘기죠. 포상금 지급하러 결정하면 대상자에게 신고자에게 통보해 준다고 그랬죠. 근데 익명 가명 신고받으면 통보를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익명 가명 신고받으면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포상금이었어요. 조금 약간 어렵고 헷갈리는데 신고고발 대상이 누구냐가 키포인트고요. 나머지 절차는 쉽게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암기해 나가자고요. 자, 그럼 나머지 내용 있잖아요. 이제 지가 동향의 조사인데 요거는 요즘 안 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요즘 틀려라고 작정하는 문제를 하나씩 내니까 잠깐만 보고 가죠. 지가 동향조사가 있는데 국토부 장관의 동향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조사는 국토부 장관은 연 1회 그랬죠. 밑줄 쫙. 국토부 장관은 다른 일 하시느라 바쁘니까 1년에 한 번씩만 지가 동향을 조사합니다. 됐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시도지사의 지가 동향 조사가 있어요. 그럼 시도지사 밑줄 그놓고요. 시도지사의 지가 동향 조사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지가 동향을 조사한다. 그래갖고 시도지사 지가 동향 조사 등의 방법 그래갖고 이제 헷갈려 죽겠는데 개황 조사가 있어요. 개황 조사는 분기별로 한다고 돼 있죠. 분기별 밑줄 쫙. 말 참 어렵겠어. 그냥 분기 조사라고 하면 안 돼? 그냥 협의매수, 선매를 협의매수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선매 이게 뭐야 선매? 하여튼 개황조사가 분기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개황조사 했거든요. 의심이 간다. 그럼 월 1회 조사가 지역별 조사라고 돼 있죠. 월 1회 밑줄 쫙. 매월 1회 마지막에 있죠. 밑줄 그어놓고요. 그 다음에 특별 집중조사예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 지정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높다. 아주 높다면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개연성이 특히 높다 있죠. 두 번째를 중간에 그거 밑줄 그어놓고요. 그래갖고 지역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토지거래허가 지정해야 되겠다. 이런 개연성이 아주 높아요. 그럼 집중조사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참고해 두세요. 이런 거 냈다가 한번 걸려라. 이게. 근데 어렵죠? 지금은 쉽게 이해했는데 이게 시간 지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이게. 그래갖고 개황조사가 분기조사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조사가 월 1회 조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역별 조사 했어요. 그래갖고 개연성이 아주 높다. 허가구역 지정할. 그러면 이때는 이제 특별 집중조사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세요. 그 다음 이제 권리 의무의 승계. 이게 33회 때 이제 간만에 물어봤는데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토지 소유권자라든가 지상권자에게 부과된 그 권리 의무 있죠. 그럼 이거 승계인한테 승계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위반자에 대해서 이익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익명령이 떨어진 것도 그 승계인이 또 안와야 되겠죠. 처분 등 다 승계합니다. 이해되세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처분이라든가 위반 사실 이런 것들 전부 다 명령 떨어진 게 있다. 그럼 그대로 승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한 장을 넘깁니다. 전자문서를 통한 업무 처리인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죠. 이거는 요약 과정을 할 때 전자문서를 통한 업무 처리. 그러니까 이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나중에 이 부분은 거꾸로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결국은 안 되는 것들 위주로 기억할 거예요.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요. 기본적으로 전자문서 하는 게 딱 돼요. 전자문서로 하는 게 다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억나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전자문서로 할 때 제출 대행은 전자문서로 안 된다고 그랬죠? 맞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천히 하자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거 전자문서는 잘 묻는 내용은 아니니까 나중에 하자고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제 부동산 정보 관리가 있거든요. 거기 그저 454쪽에 지금 부동산 정보 관리 이 부분을 안 내다가 이번에 한번 냈지 않습니까? 그것도 틀려라고 작정을 하나 냈는데 여전히 난 안 하는데 이 부분은 거기 정보체계 구축 운영이란 말 나와 있죠. 정보체계란 말, 체계란 말이 원래 시스템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자가 주체가 누구로 돼 있어요? 국장이 돼 있죠. 국장.
국토부 장관이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그랬고 전부 다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정보를 구축 운영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갖고 455쪽에 맨 위에 박스 있죠. 아닌 거 물어봤거든요. 아닌 거? 구축 운영 대상이 아닌 거.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세요. 이걸 33회 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틀려라고 작정화내는 문제. 틀려라고 작정화내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예, 깔끔하게 찍어버린다 그냥. 근데 그런 것들은 아주 얄밉게 또 맞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리고 틀려도 될 거를 그냥 맞춰야 될 걸 꼭 틀리고 응? 틀려도 될 거를 맞히고.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다 했나요? 예,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다 했으니까 코피 한 잔 먹고 해야 되죠?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